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시작하기 앞서 제가 오늘 하는 내용이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시장이 가고 있는 방향과 제가 예상하고 있는 방향이 엇갈렸습니다. 지금 모든 자료가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계속 자료가 보여지는데요. 저는 제가 본 기준에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자료들에 의하면 내려가는 쪽으로 자꾸 보여집니다. 그래서 설명을 시장이 가고 있는 방향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 제 개인적인 주관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많이 적응을 되셨을 건데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저희 그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왜냐하면 제가 실수해서 손해 볼 때도 많았고 수익 볼 때도 많았는데 제가 손해 볼 때도 따라하지 않으셨고 대체로 그다음 제가 수익을 봤을 때도 거의 따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믿지 않고 참고만 해서 각자 본인들의 생각대로 매매를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코스토라니 투자법을 제가 그 제 영상에 보시면 코스토라니 투자법을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단타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방송이 맞지가 않고요. 제가 하는 투자 기준은 코스톨라니 투자법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기준으로 설정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게 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각자 본인의 판단으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시장과 반대 방향으로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 없으리라고 믿고 오늘은 제가 그러니까 보이는 시장의 흐름과 제가 예상하는 그 흐름이 거의 정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시장 있는 그대로를 일단 제가 본 견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밤에 이제 그 저희가 어제 쉬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두 번 지나가게 됐죠. 그래서 일단 지난 밤에 다우지수가 플러스 0.71 플러스 0.53인데요. 이틀 치니까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요. 6일날 저희가 쉬었는데 일단은 미증시는 약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밤에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거푸 상승을 해서 상승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한 상황이고요.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계속 상승 쪽으로 방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단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 다음에 그 멕시코의 관세 부과 이런 혼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거의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그래서 침체되는 것에 대응해서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금리를 인하하면 그 돈이 풀리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한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경기가 침체한다는 이 부분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하는 부분이 돈 풀려서 미국 증시 끌어올리는 거 하고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하고는 입장이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미증시가 상승하고 뭐 일본 증시, 독일 증시 다 상승하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지만 국내 증시가 덩달아서 올라갈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멕시코 고위급 관세 협상이 이제 진행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겠다니까 멕시코에서 당황해서 이제 협상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도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자를 멕시코에서 다 막아라 이렇게 했는데 멕시코 입장에서 그거 막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그 줄타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첫 번째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핵을 완전히 다 내놓고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제안을 했죠. 그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받기가 어렵습니다. 핵하고 뭐 그 핵을 또 내놓는다 그러면 또 ICBM부터 해서 그 화학 무기까지 다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그걸 다 내놓고 나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 안 되죠. 물론 다 내놓으면 우리가 안전을 지켜주겠다 하는 건 말이지 그건 트럼프가 재선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건 북한에서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받기 어려운 어떤 제시까지를 한다는 거죠. 트럼프는 하고 나서 미국의 그 막대한 힘과 여러 가지로 해서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이런 방식을 쓰는 것 같아요.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제가 그 협상 막바지에 가서 트럼프가 어떤 힘든 어떤 제안을 하면서 판을 깨버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중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제안을 하면서 판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이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까지 밀어붙여 버린 거죠. 이게 이제 그 이란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그 해놨던 부분들을 그 트럼프 정부에서 깨버리죠. 그러니까 이전에 했는 거는 잘못된 협상이다. 다시 하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란 제재를 시작해버리니까 이란에서도 이 받기가 상당히 난해하죠. 이제까지 협상 다 해놨는데 더 많은 것을 내놔라 하고 협상 들어가니까 이란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력 충돌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극한선까지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멕시코에서도 마찬가지죠.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를 멕시코 정부에서 알아서 막아라 했는데 이거 지금 그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이 그 넓은데 그걸 멕시코에서 그걸 다 막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자국민들을 뭐 총 들고 그뭐 청살시킬 수도 없고 그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건 꼬투리 잡아서 관세 부과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부분에 극단적인 어떤 대립을 끌고 와서 미국의 이익을 얻겠다 쪽으로 맞춰지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상당히 물론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해피하겠지만 그 반대쪽에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불만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왜 미국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느냐 이런 식의 시위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 뉴스에는 그 미국에서 대만 쪽으로 무슨 우호적인 어떤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 쪽을 건드리면 중국이 상당히 그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중국이라는 관점으로 중국이 영토라는 관점으로 중국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대만이 독립국가라는 쪽으로 미국이 지지를 해버리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아주 심각한 부분이죠. 이게 그 국익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중국해에 함대를 파견하고 뭐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한번 붙자는 쪽 이런 쪽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하고 있는 현재의 방법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밀어붙인 다음에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 이런 그 방식으로 보여지는데 이건 기업끼리의 어떤 경쟁에서는 먹힐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하고 경쟁할 때 너가 내 말 안 들으면 너가 망하게 만들어버리겠어 하고 나서 눌러버리죠. 그럼 돈으로 또 그 기업에 뭐 전부 다 사갖고 해체시켜 버린다거나 경쟁 회사를 이건 그 강한 회사가 대기업이 중소의 약한 기업을 먹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국가 대 국가 간의 어떤 협상에서 우리가 강하니까 너가 죽기 싫으면 항복하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게 상대방이 무릎을 꿇겠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일을 지금 모든 것에서 벌이고 있는데 수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 현재 시장이 흘러가는 것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해서 돈의 힘으로 그냥 유동성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올라가고 있지만 저는 아래쪽에 대한 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포지수도 지금 16.33입니다. 투자자들이 돈이 풀리니까 증시가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에 마음껏 투자를 해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저는 반대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중국 증시가 이 마이너스 1.17이 오늘이 아니고 오늘은 중국이 쉰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대만 증시가 지금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데 어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선을 이탈해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전에도 방송할 때 중국 증시가 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금리 인하로 해서 유동성으로 밀어올릴지 모르겠지만 중국 증시가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그 상당한 불안감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요소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 증시 상승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오늘 1.24%까지 올라가가지고 거래소는 보시면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이건 아마도 다음 주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목요일 날 있죠. 13일 날이 되게 되는데요. 그럼 월, 화, 수, 그 다음 목요일이니까 지금 포지션을 어느 정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 같으면 좀 모르겠지만 선물 옵션 만기면 지수가 크게 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추적해 보진 않았지만 대체로 이런 분위기면 선물 옵션 포지션을 이 정도 가격대 정도에 잡아놨을 거예요. 대체로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못했을 거니까. 근데 여기서 위로 쫙 올라가 버리게 되면 선물 매도 포지션이나 풋옵션 쪽에 아래쪽에 포지션 해놓은 사람들은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만약에 아래쪽 포지션을 잡아놨다면 쭉 올라가는 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계속 거래소 쪽은 누르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옵션 만기가 될 때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특별한 호재가 있더라도 올라가지 못하게 누를 거고 악재가 발생한다면 눌러서 확 빠지게 될 겁니다. 밑으로. 그래서 거래소는 하방 압력이 강한 그런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선물 옵션에 좀 자유로운 코스닥은 유동성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외국인이 워낙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이 586억 코스닥에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이 또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725억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돈의 힘을 올린다고 봅니다. 상황이 좋아서 오른다는 의미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술적인 반등 차원이기 때문에 계속 오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승 방향으로 잡고 있지만 현재 뭐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 0.36이고 유럽 증시, 독일 증시가 현재 지금 현재 시간에 상승 중입니다. 여기 주스 보시면 현재 시간에 플러스 0.76 상승세를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모든 그림이 전부 올라가는 쪽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잡히고 있는데 오늘 방송이 제가 상당히 힘든 부분은 제 생각이 시장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래쪽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시장은 올라가고 있지만 자, 그 다음에 환율 부분인데요. 오늘 아마 중국에서 위안화 절한가 뭐 이런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참고로 오늘 제가 그때 약속이 있어서 아침에 오전에 한 10시쯤까지만 매매하고 나갔다가 오후 한 3시쯤에 그 가게로 들어와서 시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추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냥 이제 그 잠시 시황에 나오는 글들을 몇 개 봤는데 그 중에 중국이 위안화 환율 절한가 뭐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 환율이 1800원, 1180원 정도 있던 게 1185원으로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율이 위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면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기보다는 매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시장의 모든 흐름은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저는 아래쪽으로 빠지는 부분 쪽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량주 쪽으로 뭐 외국인 매수 쪽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금 관련주 같은 그런 인버스 종국의 종목을 매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아니면 그것 아니라면 아예 다 포지션을 정리하고 현금을 가지더라도 이번 상승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저는 위험 관리를 하는 차원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중 특징주인데요. 우선 제가 매매한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니까요. 엘컴텍 어제 그 한 300만원 정도 보유하고 넘어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키스트라는 종목을 3,395원 정도 키스트를
아침에 매수해놓고 들어갔습니다. 3,395원 확 올라가길래 한 이 정도에서 매수했는 것 같으네요. 한 700만원 정도 매수를 해놓고 나갔다 왔는데 다행히 빠지지 않고 위로 올라와서 약간의 수익권인 상태. 여기서 만약 꺾여서 내려가 버렸다면 아주 안 좋은 모양이 나오는데 지금 하락을 멈추고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대감을 가지고 70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엘컴텍을 한 100만원 정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만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엘컴텍 400, 키스트 700에서 오늘 잔고가 1111만 9천원 정도, 어제 1097만원이었는데요. 한 3, 4만원 플러스 됐으니까 이건 플러스라는 의미도 없고 일단은 1111만원 정도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키스트라는 종목에 집중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방탄 관련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게 지금 조금 뭐하게 됐어요. 키스트라는 종목은 그 종목 분석에 보니까 이걸 찾게 된 동기는 뭐냐면 제가 그 방탄 관련주 설명드리면서 LB 세미콘을 이제 설명드리니까 댓글에 LB 세미콘은 방탄하고 관계없다 이런 쪽에 댓글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관계없을 수도 있구나 해서 이제까지는 그냥 제가 한 거는 증권사 HTS에서 키스트 같은 종목 보면 4월 15일에 상한가 갔을 때 그 HTS의 상한가 설명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방탄소년단 관련 소식으로 상한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키스트가 방탄 관련해서 대장주로 올라갔다 이렇게 봤는데 종목 뉴스에 보니까 오늘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까 봤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여기 있죠. 일본은 그러니까 키스트가 그 일본 판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방탄소년단 판권. 근데 여기 설명 보시면 일본은 2018년 방탄소년단과의 공연 매니지먼트 계약 만료됨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2018년에 완료됐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다면 그 일본의 방탄소년단 공연하고 키스트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원래 4월 달에 방탄이 빌보드 상 막 급등하고 있을 때 키스트가 상한가를 쳤다는 겁니다. BTS 관련주로 해서. 그래서 테마주는 그 이런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대장이었으면 그냥 방탄 소식이 좋은 게 나오면 그냥 그 이유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막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봤을 때 돼지 열병에 체시스 이런 종목이 지금 1,000원짜리가 지금 거의 3,000원에 육박에 올라가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돼지 열병 온다고 해서 체시스 그 자동차 관련해서인데요. 그 뭡니까 그 자회사가 만드는 그 무슨 백신인지 뭔지가 돼지열병과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장주로 인식해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세력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테마주는 그게 꼭 관계가 있느냐 보다는 시장에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스트 종목은 그 여기 보시면 김수현이 나오죠.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곧 제대한다고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김수현이 제대하게 되면, 또 상당한 어떤 인기를 끌겠죠. 예전에 어떤 명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방송 나오고 막 이래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하고, 그리고 최근에 그 SM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어떤 그 주주 권익을 위해서 어떤 뭐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는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SM의 그 지분을 보면 이수만 씨가 그 갖고 있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요. 이수만 씨가 지분이 1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기 때문에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인가 뭐 하여튼 이쪽에서 태클을 걸은 거예요. 주주들의 권익을 위해서 돈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주주 권익을 위해서 써라.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압박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지분 싸움 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서로 이제 지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이 SM이
키스트의 모회사가 되는 겁니다. 키스트 종목 보면 이 지금 제가 횡설수설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SM 엔터테인먼트가 키스트의 지분을 31%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M이 지분 전쟁으로 해서 막 움직이면 이 또 자회사인 키스트도 영향을 좀 받지 않겠나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합쳐지면서 지금 상승세를 잡는 것 같고, 최근에 올라갈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외국인 매도였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방탄 좋은 뉴스 떠갖고 올라갈 때 이때 6월 3일 날 외국인이 100만 주를 매도해버렸죠. 그래서 그 외국인 매도를 해서 눌려버렸는데 그 다음날 다시 또 45만 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다시 사는갑다 했는데 그 다음날 또 28만 주를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27만 주를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매수가 메릴 린치 같은 회사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이 메르치 증권사가 그 단타에 능하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지금 어떤 그 단타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하게 되면 이제 외국인 무시하자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그 세력들이 그냥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좀 횡설수설했는데 일단 방탄 관련주가 아닌 그 방탄하고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방탄 관련주의 대장주로 4월 달에 이미 그 빌보드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상한가 올라갔죠. 2018년도에 계약이 끝났으면 그 2019년 4월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3,000원 하던 게 지금 거의 5,000원까지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시장이 대장으로 인정해 주면 되는 거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 DPC라는 종목이 어제부터 끌어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은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어서 뭐 크게 좋지는 않은데 DPC가 자회사가 방탄소년단 관련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인가요? 그쪽에 어떤 지분하고 약간 그 지분을 얼마정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근데 이 회사가 또 자회사가 돼지열병 관련한 진단키트 쪽하고 또 관계가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돼지열병 때문에 올라갔는지 방탄 때문에 올라갔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어쨌거나 이 두 종목은 만약에 오른다면 한 종목이 강하게 올라간다면 다른 종목이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넷마블은 실제로 그 BTS 월드가 곧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재료가 있는데 오늘 출시된다는 뉴스 나오고 나서 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빠지지 않고 이 정도에서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지 싶은데, 왜냐면 방탄소년단이 지금 인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지금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 하락으로 솔직히 방향을 약간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LB세미콘은 방탄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고 움직임이 BTS 관련주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게 반도체 칩 관련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비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좋죠.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라면 올라가겠는데 문제는 LB세미콘이 그 LCD 모니터 쪽 관련되는 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느낌을 가져서 그래서 지금 많이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LB세미콘은 방탄 관련이라기보다는 개별 종목 관련한 재료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드리머스 컴퍼니는 지금 그 종목들 중에 가장 탄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지금 가장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오긴 따라오고 있어요. 다른 종목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신용은 하는데 DPC나 키스트보다는 좀 느리게 움직인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탄 관련주는 지금 뉴스하고 시장 움직임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럽긴 한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키스트는 김수현 때문에 올라가나 SM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올라가나 뭐 방탄 때문에 올라가나 여튼간에 재료가 여러 개 붙어 있어서 위쪽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싶어서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할 생각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다음에 돼지열병 관련주는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그 백광소재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추측해 보건데 석회가루 뿌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만약에 그 정부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북한 저 북쪽에서 돼지열병 발생했는데 정부에서
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주의죠 정부는. 그래서 만약에 석회 같은 걸 다 뿌렸다면 비가 왕창 왔기 때문에 다 쉽게 내려가겠죠. 그럼 또 뿌려야 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그렇게 대책 없이 여름 장마철에 비 내리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막 갖다 뿌렸을 정도로 그렇게 대응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연유를 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제가 봤을 때 제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석회가루 뿌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돼지열병은 하루아침에 확 오는 게 아니고 한두 달 걸려야 내려올 건데 그때까지 계속 석회가루를 뿌렸다가 비 오면 씻기고 이렇게 멍청한 일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르고 있고 나머지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잘 못 따라갔습니다. 이게 백광 소재가 상한가 갔으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상당히 못 따라 올라가고 있었죠. 그나마 체시스가 한 10% 정도 올라갔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돼지열병이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갑자기 우리나라에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그 오지도 않는 돼지열병 때문에 계속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과연 이 체시스라는 종목이 돼지열병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종목이 대부분 다 흐트러지고 있죠. 오르고 내리고 막 섞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진짜 돼지열병이 위급하다면 제일바이오라든가 그다음 대성미생물 이런 직접 관계되는 종목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지는 못하는 걸로 봐서 그냥 세력들이 그냥 물량으로 그냥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백광소재가 상한가 가고 체시스가 10% 오르는 걸로 봐서 그 테마가 죽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남북경협주 관련주는 오늘 무슨 뉴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오늘 그 대체로 좀 상승을 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또 한 3% 정도씩 또 올라갑니다. 조비 플러스 3%, 경농 플러스 한 4% 정도 이렇게 해서 그 남북 경협주 관련주들이 다들 시간 외에서 대체로 다 이 차트 모양도 올라가면서 시간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뉴스가 뜬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도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쪽으로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상당히 심각한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 쪽 편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중국에서 모든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또한 미국과의 갈등이 더 심화된다면 북한을 어느 정도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쌀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그 경제 원조를 계속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연초에 이야기했었죠. 이 미국에서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리고 남한에서 미국 쪽에 붙어서 이 대화 쪽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또 다른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 말을 약속을 지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의 협상이나 뭐 남한하고의 협상 이런 거를 떠나서 또 다른 길 중국이나 러시아 쪽하고 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자력 경쟁하는 그런 쪽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그렇게 간다면 뭐 달리 방법이 없겠죠. 미국에서 선제적 공격하는 방법이 있긴 할 건데 그것도 뭐 건드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공격하기도 또 체면이 안 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제가 남북 경협주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관망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관 관련주 제가 매수하고 있는 엘컴텍인데요. 이 종목을 제가 계속 보유 쪽으로 보는 이유는 엘컴텍은 강하게 쫙쫙 올라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올라가는데 오늘도 지금 약간 상승했죠.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계속 관심을 두는 이유는 금 가격이 지금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정시가 이 정도로 상승하면 금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1339, 1340 이게 연 고점입니다. 연중 최고치에 올라가 있는 위치에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금은 꼭 미국에서만 살아는 법이 없죠. 중국의 투자자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면 금에 투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에서 금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정학적 위험으로 해서 군사적인 갈등이나 뭐 이란하고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미국하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일촉즉발이 된다거나 뭐 이런 쪽에 위기가 온다면
그나마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자산이 엘컴텍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현재의 증시 상승이 어떤 위기를 덮어버리고 올라가고 있는 거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방에 그냥 쫙 음봉으로 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감을 저는 느끼기 때문에, 만약 지수가 급락하는 쪽으로 방향이 나온다면 지탱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에 가장 안전한 종목이 엘컴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엘컴텍에 400만원치 다 빠질 때를 대비해서, 다 빠질 때 안 빠지는 게 이익이죠. 안 빠지면 다 빠진 종목을 그때 싸게 살 수가 있겠죠. 엘컴텍이 안 빠졌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남들이 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내려가는 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험관리 차원에서 엘컴텍을 계속 보유 중입니다. 만약에 시장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면 기스트 같은 테마주를 줄이고 엘컴텍을 더 매수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관련주는 제가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아래 적어놓은 종목은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 특징이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면서 외국인 매수가 강한 종목들입니다. 뉴로스 보시면 몇 종목만 제가 봤습니다. 상당히 많이 매수했죠. 28만 주 최근 들어서 상당한 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렌텍 26만 주 강하게 상승하죠. SFA 반도체 그동안 계속 매도하고 있다가 한 방에 99만 주 매수하니까 강하게 확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 CS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쫙 올라가죠. 그 다음 삼지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오르가기 상당히 힘든 종목인데 외국인이 10만 주 매수하니까 쫙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오늘 장에 강하게 상승한 종목들이 특징이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했는 종목들이 잘 올라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좋다는 뜻이 아니고,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외국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외국인 매수 종목을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면 외국인은 자기들이 올리고 싶은 종목만 들어오죠, 주로.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하나의 테마로 묶어서 관심 종목으로 두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국인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내용이 길었는데요. 일단 제가 보유하는 종목은 방탄이 됐든 SM이 됐든 아니면 김수현 테마가 됐든 어쨌거나 키스트가 그림이 좋아 보여서 한 700만원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관 관련주인 엘컴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이 눈에 보이기는 아주 좋아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불안하게 보입니다.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그래서 시장에 가는 방향과 제가 보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 주말 동안에 잘 판단하시고 제 이야기는 참고만 하시고 제가 100명 이하로 15명으로 출발할 때부터 구독하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믿는 분은 없습니다. 참고해서 본인들 판단이 되면 제가 하는 말과 다르게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말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말은 정리하면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니까 너무 믿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오늘 말이 길어진 이유는 시장의 방향과 제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둘 다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고요. 영상이 주말 동안에는 가능하면 좀 휴식을 취하면서 저는 여전히 방탄소년단 관련 뉴스, 공연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요즘 그게 제가 아미 보는 게 상당한 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긴장 푸시고 월요일 날은 또 새로운 장이 시작되니까요. 위기 관리는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배팅하는 물량을 풀 배팅할 그런 시장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